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유진 변호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재산 상속과 관련해서 흔히들 작성하시는 유언장과 더불어서 또 이제 많이 혼동하시는 게 이제 트러스트 다큐멘트, 신탁 다큐멘트인데요. 그 중에도 많이 사용되는 그 리빙 트러스트 다큐멘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해가 바뀌고 이제 해가 지나기 전에 유언장 작성을 해서 빨리 서두러서 사인을 하겠습니다. 뭐 이러시다가 또 깜빡 잊고 해를 넘기시고 이제 그런 클라이언트 분들도 많으셨어요. 보통 이제 뭔가 필요한 것 같아서 유언장 작성을 하러 오셔가지고 또 들으신 게 있기 때문에 신탁하고 유언장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듣곤 하는데 일단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유언장이라는 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의 재산이라든지 부채라든지 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배분을 하는 건지를 명시하는 것이 유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제 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를 가디언을 정한다든지 뭐 이런 역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유언장의 역할이 나의 재산을 어떤 식으로 분배할 것인지, 그러니까 유언장은 지금 살아있을 때 작성을 한다 하더라도 그 유언장 문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것은 본인이 사망한 후에야 그 효력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면 그 트러스트라는 것은 이제 유언장처럼 이렇게 간단한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유언장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든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를 내용을 넣냐에 따라 다르지만 트러스트라는 거는 이제 신탁이라고 해서 그 기능이나 그런 것이 유언장하고 약간 다른 면이 있고, 또 이제 그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어떤 식으로 보느냐 시각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신탁이라는 것은 이제 재산을 어떤 식으로 처분한다라는 것을 하는 기능은 같지만 다시 나중에 추후에 그것을 고치거나 그냥 무효를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내 본인이 갖고 있는 그런 revocable trust가 있는가 하면, 완전히 한번 그 신탁에다가 재산을 갖다가 옮기고 나면 다시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재산을 다시 본인에게 되돌리거나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는 그런 irrevocable trust라는 것도 있습니다. 또 이제 살아있는 동안에 하시는 거, 이런 것은 이제 living trust라고 하는데, 또 이제 유언을 작성을 해서 유언장과 함께 작성해서 유언이 돼야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사망했을 때만 그 트러스트가 효력이 발생되는 것, 이런 식으로 구분하자면 living trust versus testamentary trust라고도 하고요. 그 외에 이제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를 가진 자녀가 있다든지 아니면 또 노인분들처럼 리타이어 하시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런 이제 노세 하시면서 장애라든지 또 아니면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작성을 하는 스페셜 니즈 트러스트, 그다음에 이제 돈이 많고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 부부간에 어떤 상속세 그런 감면이라든지 그런 것을 맥시멈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하는 뭐 바이패스 트러스트, AB 트러스트라는 것, 그다음에 이제 좀 재산이 있거나 여러 가지 상속 수단으로 사용하는 그 생명보험 같은 것을 트러스트에 넣어서 뭐 보통 그런 경우엔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현금 부분을 자녀들이 사망 후에 복잡한 어떤 상속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찾아서 쓸 수 있게끔 또 여러 가지 이제 상속세 혜택을 받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들 얘기하고 간단히 얘기하시는 것이 이제 리빙 트러스트인데요. 그것도 이제 revocable living trust인데, 간단히 유언장과 상속 그 트러스트 리빙 트러스트에 대해서 이제 주로 얘기를 하겠지만 비교를 하자면 비슷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재산을 누가 어떻게 받을 것이냐를 지명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능에서는 같지만 다른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만약에 좀 젊어서라도 불의의 사고가 있을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작성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어린 자녀가 있다. 그런 경우에는 어린 자녀를 누가 그 법정 보호 대리인이 될 것인지 이런 것은 신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아이가 내 재산을 받았을 경우에 그 아이를 대신해서 그 재산을 또 관리해 줄 사람이 정말 믿을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런 프로퍼티를 매니지할 사람도
그 이렇게 will로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이제 그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트러스트의 복잡한 방법을 쓸 수는 있지만 그리고 이제 신탁을 하는 경우에는 probate 그건 뭐냐면 유언을 썼다 하더라도 그 유언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내가 본인이 쓴 유언장이 맞다라는 걸 검증하는 절차인데요. 그냥 유언장을 가지고 가서 아무데나 가서 뭐 해준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코트 프로세스를 거쳐서 그 유언장이 진정으로 망인의 그런 유언임을 확인을 하고 거기서 적합한 코트 다큐멘트를 받아야 명의가 이전이 된다든지 세금 신고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재산이 많거나 아니면 그것을 유언 같은 경우는 모든 사람에게 공개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중요한 경우에는 그 이제 프로베이스를 피하기 위해서 트러스트를 셋업합니다.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마이클 잭슨의 윌 같은 거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거기에도 자세히 보면 마이클 잭슨의 재산이 뭐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윌상에 전혀 나타나지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 사람의 그 신탁으로 모든 재산이 움직인다라는 것밖에 알 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제 그러나 윌에서는 또 할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텍스나 빚 같은 것을 또 정리를 할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윌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그 트러스트를 하시면서 또 여러 트러스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대신에 윌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드시 사람이 사망을 해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직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불구가 된다든지 아니면 노인의 경우에 장애가 온다든지 했을 때 내 재산을 어떤 식으로 정리하라는 것은 윌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반면 트러스트라는 신탁 서류 같은 경우에는 just in case 내가 만약에 불구가 되었을 때 내 재산을 어떤 사람이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뭐 트러스트를 셋업하면은 텍스를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것은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신 것처럼 어떤 종류의 트러스트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식의 트러스트를 셋업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지 리빙 트러스트라고 해서 간단히 하는 경우에는 그냥 미니멈 에셋 정도 있으신 분이 반드시 리빙 트러스트를 셋업하셔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시는 게 윌도 그렇고 어떤 분들은 그냥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합니다. 이러신 어르신들도 많으신데 트러스트라는 거를 일단 작성을 하시면 문서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트러스트의 경우에는 반드시 펀딩 거기에 트러스트에 어떤 재산이 들어갈 건지를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트러스트가 실질적으로 그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트러스트입니다. 어떤 재산의 경우는 트러스트 다큐멘트에다가 그냥 이런 재산을 트러스트 다큐멘트로 그러니까 재산으로 한다라고 하면 되지만 예를 들어서 부동산 같은 거 내가 살고 있는 집을 트러스트로 넣겠다 하면은 반드시 그에 부응하는 그 문서, 집 문서 같은 것들도 트러스트 이름으로 바꾸어 놓아야 그것이 트러스트의 재산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꿀 수 있는 revocable trust 같은 경우는 anytime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지만 뭐 텍스나 절약을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경우에는 irrevocable trust인 경우에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개인이 내 회사지만 회사라는 법인체를 세워서 국세청에서 텍스 아이디를 받고 완전히 다른 법적으로 인격체로 인정을 받듯이 그 한번 트랜스퍼를 하게 되면 그 트러스트는 트러스트 텍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어떤 엔티티에다가 집어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반면에 이제 이런 것이 왜 필요하냐면 예를 들어서 리빙 트러스트나 리보커블 트러스트는 채무자로부터 어떤 뭐 빚도둑을 받거나 재산을 갖다가 보호할 수가 없는 반면 irrevocable trust인 경우에는 뭐 이혼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제 개인적으로 비즈니스나 또 개인적인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프로텍션을 받을 수 있는 보호를 받으실 수 있는 기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물론 조심해서 작성을 하셔야겠죠. 이러한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제 끝으로 잠깐 말씀드릴 거는 많은 분들이 이제 문서만 작성하면 된다 또 뭐 윌, 트러스트 이런 것만 얘기하시는데 제 경험으로 이렇게 지켜봤을 때
간과하시는 부분들 중에 여러 가지가 사실 이 will과 trust 말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신체에 대한 것은 이런 유언장이나 신탁 서류가 아닌 리빙 will이라든지 또 이제 재정에 대해서도 어떤 위임장 같은 걸 해놓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그 외에도 요즘은 참 이렇게 모든 은행이나 어카운트나 뭐 이런 것들도 뭐 온라인으로 많이 하고 패스워드 같은 것들도 많죠. 실제로 갑작스럽게 배우자가 사망하고 나서 그 살아있는 생존에 있는 배우자들이 겪는 어려움 중에 또 하나가 유언장도 또 뭐 신탁 서류도 망인의 어떤 온라인 어카운트라든지 뱅크 구좌에 대한 패스워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은 그 서류를 패스워드를 로그인해서 어떤 서류 뭐 이렇게 창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그런 사소한 것들도 별개 서류를 하셔서 작성을 해두시면 남아있는 유족들에게 혼동을 주지 않고 많은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funeral instruction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뭐 아니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동산 personal property 뭐 그런 것들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느 위치에 있고 어떠한 것은 누구에게 준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를 해두면 자기의 사후에 가족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툼이라든지 아니면 혼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으실 수 있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말씀 도움되셨길 바라면서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